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디케 입학사정관 임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 충실히 하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도대체 누가 뽑히고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직 입학사정관인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세세하게 오늘 좀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전공 적합성과 과목 선택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전공 적합성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서울 6개 대학과 공통으로 서류평가 요소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4가지 평가 요소와 평가 요소별로 세부 15가지 평가 항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요.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이렇게 반영해서 총 100점의 점수를 부여하는데 탁월부터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달까지 6점 척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수를 다 받으면 90점 이상 합격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은 탁월 30점에서 3점씩 감해서 미달 15점으로 평가하고요.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탁월 20점에서 2점씩 감해서 미달 10점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입학사정관은 평가 점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점의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대학 공부를 준비하라는 말이냐? 또 꿈이 바뀌는 것이 당연히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꿈이 없으면 아직 진로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등등 이러한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흔히 듣는 그런 질문입니다. 꿈이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원, 전공, 학과별로 차이가 크다기보다는 인문, 사회, 상경, 자연공학, 의학, 예술체육 등 계열에 따른 적성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열 적합성이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지원, 전공 관련 과목 이수 및 성취도,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전공 적합성은 뭘 위한 공부냐? 좋아하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관련 분야에 진로와 적성, 흥미가 있다라면 대학 입학 후에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학업 역량과 좀 다른 관점이죠. 그죠? 내가 좋아하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런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은 좋아하는 분야의 주도성을 발휘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대학 입학 후에도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공 적합성은 교과 수업 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독서 이런 것들 다양한 활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회학과 지원자 사례를 통해 전공 적합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사회경제부 기자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교육청에 학생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기사를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2022학년도부터는 진로 희망사항이 대입 자료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여전히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에서 진로 탐색 활동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평가 가능하겠습니다. 세특 기록을 보면 사회, 국어 수업 시간에도 뉴미디어가 고등학생들의 진로인식에 끼치는 영향 등의 주제 발표를 했고요.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 활동에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한 경험이 있는 학생입니다. 왜 언론이 문제일까?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런 등의 책을 읽고 세계관을 키운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입니다. 자기소개서에는 학생의 임원으로서 학교 문제에 대한 갈등과 대안 제시, 해결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해소하고자 실용경제, 국제경제, 사회과학 방법론 이런 과목들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자, 이상 전형 자료를 토대로 학생을 평가해 보면 사회부 기자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요.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과학 방법론 등의 과목을 이수했고 또 관련 책도 읽었습니다. 학교 수업에 사회문제 주제 발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아리에서 기사도 작성했고요.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관심을 확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을 대입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요즘 가장 관심사인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점제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반이 마련되었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기존의 평가 요소 외에도 학생의 과목 선택을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학교가 지정한 과목만 들은 A 학생과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한 B 학생이 공교롭게도 같은 과목을 들었는데 성적이 같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면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자발적인 의지와 주도적 선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과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과는 같지만 과정이 다르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학생의 과목 선택을 통해 과정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학교가 지정한 보통교과 중심으로 이수한 A 학생과요. 위계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한 B 학생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 통상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많이 들었다는 의미는 더 심화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교사 수급 문제도 있고요. 또 일반고는 보통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원래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고에서 B학생 같은 학생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첨부되어서 오는 자료가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게 있는데 이 편제표를 참고해가지고 학교가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지 학교가 개설하지 못해서 듣지 못한 학생 그리고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학생을 다르게 평가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가 이수한 과목을 지정한 A 학생과 학교가 지원 계열 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다수 이수한 B 학생을 대학은 다르게 평가하게 됩니다. 입학사정관은 지원 전공 계열 관련 과목을 다수 이수하였다는 것은 전공 관련 기초 소양을 충분히 쌓았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대학은 지원 계열 관련 기초 과목을 충분히 듣고 오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만약 이공계 학생이 수학 교과를 충분히 듣지 않는다면 또 입학해서도 어렵겠지만 입학하기도 어렵겠지만 입학하더라도 사실은 학문적 대화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입학사정관은 그런 의미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을 학생부 종합에서
전공적합성 평가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인성평가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로선택 과목 평가에서 지원, 전공, 계열 관련 과목의 이수 과목의 수, 그리고 또 과목의 난이도, 위계, 전문교과 이수 여부 이런 것들을 대학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자연계는 학문적 특성상 수학과 과학 과목 간에 위계가 있다는 겁니다.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계에 맞춰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수학 2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미적분이나 고급 수학을 이수하거나 과학 1 과목을 듣지 않은 학생이 과학 2나 고급 과학 실험까지 이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자연계, 공학계, 의학계 지원자가 수학, 미적분이나 과학탐구 대부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사정관들은 중대한 감점을 줄 거냐, 지원자 배제를 할 거냐, 경미한 감점이냐, 아니면 영향 없음이냐, 뭐 그런 가지 고민할 수 있는데 자연계 학생이 그런 수학과 과학 관련 과목을 대부분 듣지 않았다라면 중대한 감점 사유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의학계 지원자도 생명과학 1이나 생명과학 2 그리고 화학 1, 화학 2를 이수하지 않으면 중대한 감점으로 평가합니다. 물리계열 학과 지원자가 물2를 안 듣거나 화학계열 지원자가 화2를 듣지 않거나 생명과학계열 지원자가 생2를 듣지 않으면 중대한 감점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전체는 수학, 미적분과 관련 계열의 과학 2 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수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한편 입학사정관은 제가 궁금증은 또 인문사회 상경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에 전국 사정관 팀장급들에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델파이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인문사회 상경계 지원자는 사회탐구 과목을 거의 이수하지 않으면 중대한 감점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상경계 지원자가 경제 수학을 듣지 않거나 사회계 지원자가 사회문제 탐구, 또 인문계 지원자가 심화국어 이런 것들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는 중대한 게 아니라 경미한 감점 또는 영향 없음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자연계와 다른 부분이죠. 사회탐구 전반적으로 미이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감점 사유가 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어떤 과목을 들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아마 사정관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학생의 과목 선택은 전공 적합성, 그리고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중에서도 자기 주도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원, 전공, 학과별 맞춤형 선택 과목보다, 그러니까 학과별로 딱 맞는 과목 이런 과목보다는 오히려 계열 수준의 선택 과목 평가를 선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목별 이수자 수는 학교의 선택권 부여 상황을 또 알 수 있고요. 또 학생이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 물리 1에서 100명 들었을 때와 물2에서 20명 들었을 때 그 이수자 수의 의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수자 수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입학사정관은 심화 전문교과의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들었냐 그런 관점보다는 보통 교과 내에서 어떤 과목을 듣든지 간에 충실하게 듣고 있는지가 일단 초점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대 학생 인터뷰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해 전공 공부는
대학에 와서 시작하는 겁니다.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공부를 고등학교에서 미리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충실히 그리고 깊이 있게 익힌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한 과목을 얼마나 내 것으로 잘 소화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중 전공 적합성과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주도적 삶의 태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대학에서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은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과목을 듣든지 그 과목을 충실히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에 관심 있는 여러분에게 많은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른 평가 요소에 대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